근무 시간 중에 김상민이 나에게 찾아와 저녁에 시간을 내달라고 해 그렇게 하자고 했다. 김상민이 구태여 나를 부르지 않더라도 그와 나 둘 중 누군가에 의해 우리는 약속을 하여서 만나 서로의 진로에 대해 결정을 해야 했다. 김상민은 저녁에 만나 식사를 하면서도 퇴직근에 대해서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나 역시 그런 말을 꺼내기가 못하여 그냥 서로 눈치만 보면서 식사만 하고 있었다. 그러다 반주로 나온 소주 몇 잔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고 얼굴에 홍조가 붉어 서름해질 무렵 김상민이 먼저 그 말을 꺼내었다. 이 과장님, 이런 말씀드리면 결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사모님이 교사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상민이 꺼내놓는 말이 뭔가 심상치가 않았다. 그래, 나는 속으로 아내에게 남편 대접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한 만년 맞벌이 부부라고 외치고 싶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맞벌이 문제를 김상민이 우회로 물어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지금 이 말을 꺼내는 이유는 뻔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 무슨 말이든 해야 했다. 그러나 나는 이미 김상무와 은밀한 거래가 있었던 터라 믿는 구석도 있었지만 퉁명스럽게 쏘아붙였다. 김 과장님, 그건 왜 물으시죠? 아닙니다. 그냥 부러워서. 막상 이렇게 이 과장님과 제가 조기 퇴직이라는 좋지 않은 일에 거명되고 보니 사실 이런 일이 올 줄 알았더라면 저도 맞벌이라도 해서 미리미리 대비를 해놓았어야 했는데. 김 과장님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습니다. 결국 나는 맞벌이를 해와서 경제적으로 더 나을 테고 그래서 이번 일에 양보를 해달라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꼭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과장님, 제 말을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오해입니다. 저는 단지 아무리 요청을 한다 해도 억울해서라도 전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시기는 합니까? 전 처음부터 혼자서 벌어 가정을 꾸려나가는 사람들을 얼마나 부러워하면서 살아왔는데요. 아빠로서 구겨진 체면도 있었고요. 전 남들이 회식하는 때도 마음을 졸이면서 살았습니다. 혹 아내가 아직 들어오지 않아 저녁을 내가 지어야 하는 일은 없는지. 물론 김 과장님이 하시는 말의 의미를 전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 주어졌던 조기 퇴직에 대한 합의는 이뤄내지 못했다. 오히려 두 사람 사이에 깊은 앙금만 남겼다. 그날 술자리가 파할 무렵 김상민이 나의 멱살을 잡고 있는 놈이 더하네 어쩌니 하면서 달려들었고 지방에 근무하는 니까짓게 뭐 한다고 야단이야 라고 소리치며 골목길에서 그를 밀쳐버렸다. 나와 김상민 중 어느 누구도 퇴직에 대한 뚜렷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에 대해 김상무는 약간은 실망을 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누구라도 앞으로의 진로에 어떤 일이 닥칠지도 모르는 퇴직 문제에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겠느냐며 입에 발린 위로의 말도 아끼지 않았다. 그래도 그 건은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어서 결국은 김상민과 내가 그 명단에 끼어 보고가 되었다. 다행히 회사에서는 조기 퇴직에 대한 사회 적응 연수라는 것이 주어졌다. 물론 그 연수 기간은 한 달이었고 그 연수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퇴직시키지 않는다는 본사의 공문이 하달되었다. 연수라고 해서 꼭 어디에 위탁 교육을 의뢰하는 것은 아니고 한 달 동안 자신이 하고 싶은 방식을 택해 시골로 내려가 농사를 짓든지 아니면 퇴직 후에 할 것에 대비 자격증을 취득하던 자유였다. 나는 아내에게 보내는 간단한 편지를 서서 붙이고 행복과 불행이 공존하고 있다는 형제섬을 향해 미련 없이 떠났다. 물론 장기 출장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퇴직이야 앞으로 연수를 다녀오고도 몇 달 뒤에 결정이 날 것이고
구태여 그 사실을 미리 알려 덕이 될 것이 없다는 판단도 있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섬에 떠나 있으면서 그동안 가슴속에 미움으로 자리 잡았던 동료들과 나를 성취했던 모든 사람들을 깨끗이 지어버려야겠다는 생각도 가졌다. 배신감을 줬던 김상무, 친구이자 동료였었던 영수, 항상 트집 잡기에만 열을 올려대던 숱한 회사 동료들, 심지어 가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가족들까지도. 섬으로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옷가지와 세면도구, 책 몇 권을 사 가방에 넣었다. 이제는 정말 몇 달 후면 이 직장을 떠나야 하는가 하고 몇 번이나 반문하여 보았다. 그동안 남모르게 김상무에게 정성을 들여왔던 일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도 몰려왔다. 심한 패배감과 쓰라린 배신감이 얽혀 나의 가슴은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내가 퇴직이 결정된다면 아내는 아내대로 어떤 응급 처방책을 가지고 나올까 하는 두려움도 앞섰다. 사실 집안에 가장은 엄연히 나였지만 한 번도 가장의 권위를 행사해보지 못했다. 모든 것이 아내에게 결정권이 있었고 애들도 따랐다. 물론 알뜰한 아내가 결정하는 일에 내가 따르는 것이 가정생활을 하는 데 훨씬 편하다는 것도 배웠다. 신혼 초기에 아웅다웅하면서 살 때 우리도 여느 부부처럼 이혼하자는 말을 안 해본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애들이 생겨나고 곤정보다 미운정이 많이 생기고부터 그런 말을 꺼내본 적은 없었다. 물론 아내는 교육자로 자녀 앞에 그런 말을 꺼내는 것이 수치스럽다고 여기는 듯했다. 가정생활에서도 교육자라는 의식을 은연중 드러내고 있었다. 그런데 사태가 그렇게 생각지도 않는 방향으로 진전된다면 또다시 그런 문제를 들고 나올 수도 있었다.